문화체육, 생활 그리고 관련 축제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청란의 주요 시설들과 연계하여 청라를 활성화시키고 저는 1순위로 택하고 싶은 것이 교육위원회일 정도로 교육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과 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각자 우선순위들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영훈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되면 6월 1일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생각할 게 없고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청라 현안들을 신속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라의 비전과 계획은 너무 훌륭하고 발전적인 방향들이 많지만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단하고 멋진 계획과 그리고 법안이라도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구를 위한 관련 조례 그리고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의원 1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례 등을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여야가 필요 없는 거겠죠. 시장 등을 포함한 집행부 협조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끈질긴 추진력과 그리고 끈질긴 지구력으로 계속 수시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청라 주민 여러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 6월 2일에 드디어 시의원이 됐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시의원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요? 행정은 그 방향에 있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져야만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의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던 여러 사업과 정책들을 지속성 있게 추진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교흥 의원님은 지역구인 청라 1, 2동뿐만 아니라 청라 3동까지 애착을 갖고 많은 현안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지난 10년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을 2년 만에 수없이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오셨습니다.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청라 발전의 시기에 좀 앞당기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청라를 위해 애써 주신다는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상대 후보와 다른 정말 나만의 메리트 있는 공약을 조금 더 부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시티타워나 7호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또 비슷비슷한 공약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 후보와 차별화된 나만의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번에는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제도시 청라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된 인천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라는 창업하기가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실제로 100% 창업 감면 지역으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는요.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좀 불구하고 교통의 불편으로 인해 그 장점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점이 청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청라 1동과 2동 민주당 김교웅 국회의원 그리고 제 청라 3동 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은 모두 국토위 소속입니다.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니만큼 두 분의 의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GTX D 노선과 엠버스 같은 광역교통망 문제와 904번, 904-1번과 같은 지역교통망 문제까지 해결해 내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반려견을 위한 펫파크를 조성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청라 3동 도서관 문제요. 학부모들과 여기 두 분의 매니저님과도 함께 부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영훈 후보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근데 이게 상대 후보와 차별화된 나만의 공약 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지금 뭐 김근용 의원, 신동근 의원님까지 막 나와서 본인 이제 시의원이 되셨을 때 이제 공약 나만의 공약을 너무 센 걸 말씀하셔갖고 저는 조금 현실적인 공약을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청라국제도시에 문화와 체육이 조금 더 깃든 그런 청라국제도시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라국제도시 딱 하면 우리가 청라호수공원도 있고 커널웨이도 있고 야외 음악당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버스킹 공연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 축제를 좀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뷰티 페스티벌 그리고 크로스핏 대회, 피트니스 대회 청라맘을 위한 이게 송도에 지금 계속 뭐 송도에는 송도 그 베이비 네. 그리고 키즈페어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라는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제가 이걸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문화와 체육이 깃든 청라국제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인천시장부터 시의원, 구의원에 이르기까지 사실 청라 주민분들이라면 늘 같은 공약을 몇 년째 들어오셨을 겁니다. 시티타워, 7호선, 로봇랜드 이런 거대한 공약들에 묻혀서 정작 주민들의 삶을 작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킬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비교하고 검증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젊은 양당의 시의원 후보님들께서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많이 고민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두 분께 드리고 싶고 또 각자의 후보님들의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또 능력과 가치관들이 잘 녹아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두 분이 각각 이루고 싶고 해내고 싶은 청라의 모습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사실은 좀 다른 구석들이 있거든요. 가장 관심 있는 분야도 그러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의원이 사실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건설, 교통, 복지, 예산, 교육, 환경 뭐 하나 영역이 아닌 것이 참 없잖아요. 안 챙길 게 없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이 분야에 제일 관심이 가더라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번에는 2번 김영훈 후보님부터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그 시티타워도 그리고 7호선도 학교 설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의 영역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고요. 청라 주민 분들과 함께. 근데 그러나 저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답변 드린 거와 같이 저는 문화와 체육이 공존하는 그런 건강하고 활기찬 국제도시 청라가 되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생활 그리고 관련 축제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있을 청라의 주요 시설들과 연계하여 청라를 활성화시키고 이름난 명소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 특히 청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관련 현안의 빠른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4번 그리고 904-1번 노선 다시 부활을 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광역 급행버스인 신설, M버스라고 하죠. M버스 그리고 GRT 그리고 성남역 연결 노선 신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조기 개통, 2호선 청라 연결 등등 어떠한 이런 광역, 이런 교통망에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이 되면 그 세부분과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1순위로 택하고 싶은 것이 교육위원회일 정도로 교육 부분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김영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듯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도 중요하고 지역교통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육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훌륭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청라는 그 어떤 교통이나 건축물이 들어온다 해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잠시 살다 떠나는 동네가 되고 말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군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라내 또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단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필요한 것은 학교 설립입니다. 지금 청라에 비어있는 학교 부지가 2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동 도당고 부지, 3동의 외국인 학교 부지,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가 인천 평균이 21년 말 기준 초등학교가 24명, 중등학교 27.5명, 고등학교 24명인데 청라는 초등학교가 25명, 중등이 35명, 고등학교 29명으로 평균 한참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총 2만 1,000세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현재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이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학교들은 입주 전에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밀 학교나 원거리 통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입주 전에 앞당겨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 37이시고 기호 2번 네. 김영훈 후보님 이제 42이시고 두 분 다 앞길이 9만리 같이 남은 젊은 정치인들이신데요. 그리고 또 이제 첫 시작을 이제 고위직인 시의원으로 스타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과연 첫 시작이 시의원인데 마지막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 저는 참 궁금해요. 정치인으로서 나의 최종적인 목표 무엇일까요? 나 여기까지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솔직한 말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정종혁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실게요. 아직 정치 신인인 제가 네.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사로서 예산을 정확하게 다루고 해법을 찾는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살린다면 행정 쪽이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4년 뒤에 여러분의 스마트한 선택이 소중한 한 표가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4년 뒤에 가야 할 길을 묻는다면 4년 뒤 이 자리에서 청남만 쓰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영훈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 그 입법보조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또 최근에 서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정책이나 계획을 집행할 때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법규를 재개정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책이나 그리고 계획을 집행하다 보면 일의 출발점이 되는 법규가 미비한 점도 많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조례와 상위법 다른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교훈 삼아 큰 범위와 상위의 그 법령을 재개정하는 국회의원을 저는 조금 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영훈 후보님은 최종 목표 국회의원, 그리고 정종혁 후보님은 서구청장을 거쳐 인천시장을 도전하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인천시장도 정말 다 좋지만 결국은 이번에 시의원 당선이 먼저 돼야 가능한 것이겠죠? 지금 두 후보님들 열심히 정말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밤늦게까지 또 새벽에 일어나서 유권자들 만나고 계실 텐데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 진짜 내가 당선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느끼시는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결국 확률은 당선될 확률은 5대 5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김영은 후보보다는 제가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0대 50, 5대 5인 상황에서 0.1%라도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남합스 여러분께서 예산과 세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제 능력과 경험을 높게 평가해 주신다면 반드시 저 기호 1번 정종혁을 선택해 줄 거라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훈 후보님 2번 답변해 주시죠. 저는 지난 지금 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지금 선거 운동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남국제도시 우리 정종혁 후보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 만나 뵙기가 참 힘들잖아요. 다들 이제 차량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응원하시거나 아니시면은 뭐 지지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뭐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주민분들을 만나 스킨십을 할 시간이 좀 없어요. 왜냐면 다들 이제 차량으로 뭐 버스로 전철로 이렇게 왔다 갔다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쁘신 와중에 청남국제도시역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바삐 이제 출근길에 인사를 저희도 막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바쁘시니까 크게 응원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래도 5월 10일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고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이 지금 7년 거의 8년 가까이 동안에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보내주시는 기대와 응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래도 여론이 우리 쪽으로 많이 기울었구나. 하지만 여기에서 주민분들 오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고 김영훈님 저도 절대 경솔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민분들이 그래도 저놈 일 좀 시켜볼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예, 거기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두 분 이렇게 동시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